K반도체에 투자할 거면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근데 차라리 소부장 쪽은 조금 변동성은 크더라도 그쪽에서 차라리 좀 알파를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지금은 그냥 완성차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오늘 네. 뭐 흐름은 좋았잖아요. 네네. K 반도체 전략이 발표되면서 이게 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떨까요? 지금 반도체. 근데 외국인의 이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이 매도세를 보면은 네. 이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는 그죠? 하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반도체 쪽. 반도체 쪽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제 나왔던 CPI 지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지금 공급 측 요인이, 그러니까 물가는 공급하고 수요 모두 다 이제 관계를 짓는데 공급 측 요인이 조금 이제 관계를 많이 더 지금 물가 상승에 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냐면 뭐 원자재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반도체 가격 상승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공급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반도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캐펙스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시설 투자. 그렇죠. 시설 투자하고 있죠. 반도체 업종들이 대형주들, 특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버는 구간이 아니라 번 돈을 쓰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쓰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 그 시설 투자에 유리한 게 중소형주 설비, 재료, 소비주, 소재주 주식들. 이런 쪽이 그래서 낫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 네, 소부장들. 거기는 어차피 그 삼성전자 실적 그죠? 없이 투자와 관련된 그죠, 그죠. 장비 부품을 계속 나오죠. 납품할 수밖에 그래서 없으니. 소부장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소부장 관련 주식들 보면 계속 그 상대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상대방 요청에 의해서 그 이제 계약 상대방 가리고 계약 금액만 수주 공시하는 공시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지금 계속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실적이나 앞으로 K 반도체에 투자할 거면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그냥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중립입니다, 여전히. 근데 차라리 소부장 쪽은 조금 변동성은 크더라도 그쪽에서 차라리 좀 알파를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주요한 이벤트가 남아있죠.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네. 21일 날 있는데 바로 전날에는 백악관 네. 회의에 거기는 이제 수요 측에서도 이번엔 같이 참여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뭔가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했다는 거는 뭔가 결국은 니네 빨리 더 많이 생산해라. 너네 그죠?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네. 좀 더 해. 네. 우리 팔아줄게. 미국에서 사줄게. 공장 짓고,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인 호재는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네.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급반등 혹은 이런 그 급격한 상승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우량주 장기 투자의 그렇죠. 개념으로. 점진적인 그렇죠. 어떤 상승을 네. 기대하시는 게 좀 그렇죠. 그게 편안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마음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성향이 네.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를 사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네. 그런 성향의 분들이 삼성전자 사고 막 안 답답해가지고 올라가죠. 매일매일 그렇죠. 시세 네. 보면서 이러면은 못 버티고 네, 못 버티죠.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내년 이맘때는 이렇게 돼 있을 그렇죠. 거야. 이런 분들이 아마 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볼 때 한국은 냉정하게 한국은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네. 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소비재 중간 수출국. 그냥 한국은 반도체 생산국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 결국은 한국 수출은 결국 자동차랑 반도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결국은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반도체 수출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약간 뭐 쇼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이 시간쯤 오면 5월달 수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보고 또 동향이 좀 날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시계가 좀
짧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쉽게 넓게 보면 당연히 무조건 사세요밖에 말 못하죠. 당연히 사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사세요 말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어떤 그 투자자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네. 해보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주식이고 언제든 사도 좋은 주식. 그러나 그 금융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그 그죠?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야 되는 주식이지 이걸로 뭔가 맞습니다. 인생 역전을 한다. 맞습니다. 뭐 이러기에는 이미 삼성전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 성장을 했다. 그렇죠. 뭐 네. 100배 성장 이거는 네. 과거 얘기고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한번 이거 주봉 한번 보면요. 네. 사실 뭐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기간이 그렇게 또 주기적으로 찾아오긴 합니다만 그게 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찾아온다 그러던데. 한 오죠. 예. 한주 오는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저는 실적을 굉장히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봐요. 이미 올해 슈퍼사이클이 어제 노원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슈퍼사이클 실제로 뭐 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직까지는 오는 걸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올해 1월달 주가가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네. 네, 반영하고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되는 주식인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황 팀장님 성향에는 안 맞지. 황 팀장님은 단기적으로 전 좀 차라리 하이닉스 고수익, 사는 게 나아요. 고수익을 차라리. 찾아서 움직이는 네, 분이니까. 저는 차라리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다고 보고요. 반도체만 봐면. 왜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지만 다른 사업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오로지 다. 반도체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반도체만 보면 하이닉스가 낫죠. 근데 그 노은창 센터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삼성전자의 드라마틱한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네, 이 시스템 그렇죠. 반도체, 이 파운드리가 정말 TSMC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죠. 성장하는 그 순간 데이터 이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렇죠, 네. 이 순간이 정말 삼성전자의 레벨을 확 올리는 올릴 수 있겠죠. 예,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문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 그거는 사실 만약 그렇게 뭔가 숫자적으로 뭔가 안다면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미국에다 투자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호재로 보는 게 이게 시스템 반도체에 그렇죠.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분은 공급 과잉 걱정하시는데 기업들이 그 저렇게 뭐 그렇죠. 자기도 주먹으로.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자신이 없는 일은 안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삼성전자가 딱 성과를 얻는 그 순간이 그죠. 탁 튀는 순간이 근데 아닐까. 지금은 시설 투자를 했고 다만 그 시설 투자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조금 더 아직은 지나가야지. 물음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이제 좀 지금은 행보공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반도체를 좀 넘어서 네. 지금 역시 또 삼성 얘기네. 삼성바이오 공시를 내는데도 참 이 루머와 함께 주가가 계속 오른단 말이죠.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삼성바이오가 아까 서두 말씀드렸지만 참 제 개인적으로 매매하기 정말 어려운 주식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주식이고요. 요즘 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삼성바이오가 작년 주도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꺾인 주식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심지어 오늘 이제 주가 급등까지 나오면서 뭐 이유는 없다고는 하는데 오늘 많이 올랐네. 오늘 많이 올랐죠. 예, 오늘 9%까지 땡겨 올렸고요. 이제 제 거래량 느낌을 봤을 때 약간 오늘 고점 거래 좀 느낌이 나요? 엄청 많이 터졌거든요. 음. 참 이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네. 이게 시장에서 심리가 결국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뭔가 그렇죠.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라도 네. 네. 뭔가 자꾸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들이 모여서 네, 맞습니다. 만드는 게 아닐까 네, 싶어요. 지금 주식은 명분을 좀 찾고 있어요. 명분. 이게 명분이라는 게 실적이 가장 제일 좋은 재료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이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는 당연한 거긴 한데 사실 주가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아닌 케이스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 또는 단순 호재라는 것도 많이 있는 건데 특히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주식을 팔 명분 또는 살 명분을 찾아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테마를 이루어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바이오도 결국 모더나 백신 생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렇죠.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이 백신 생산에 대한 이 테마, 그 다른 주로도 사실 테마는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럴 때 위탁 생산. 들어가도 되느냐? 다른 회사의 백신주들 네. 아니면 이건 지금 위험한 짓이냐? 위험한 일이냐? 짓은 아니고 위험한 투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시세 주는 거는 저는 챙기면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주들이 상승하는 것도 들어가서 이 테마의 영향을 받는 게 좋다? 백신 관련? 네, 백신 관련. 오늘 보면 서린바이오가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면 네. 이제 항상 각인되는 게 서린바이오 같은 주식이거든요. 얘는 이제 투상 이제 이현상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종목이 뭐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조금 위험한 구간은 왔어요. 그렇죠. 네, 저는 좀 분명히 위험한 구간은 왔다고 생각하고요. 거래량들이 조금 이제 과하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변동성 심했어요. 이거는 글쎄요, 여기 유튜브에서 언급드리기는 좀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같은 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돈을 지키는 게 조금 네, 더 나은 네. 필요한 네. 장이지 않을까. 네. 네, 하여튼 돈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위험 관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을 일정 부분 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고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주식 100%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데 현금을 뭐 10%, 20%라도 쥐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안 쥐고 있을 경우에 이제 시장이 저는 앞으로도 어제 이번 주 같은 변동성 높은 장세는 한두 번은 더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 특히 6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죠. 그렇죠. 어제 옵션 만기가 지났으니까 딱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높은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가 포트폴리오상 그 현금도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니까 네. 예,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들고 있는 종목만 오르기를 기도하는 그렇죠. 수밖에 네, 기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더라? 바이 앤 프리유? 네, 기도매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기우제 투자법 이제 뭐 예전에 유명했던 기우제 투자법이랑 비슷한 건데. 사고 오르기만을 그렇죠. 사고 오르기만 기대한다. 기다리고 당연히 언젠가는 오르겠죠. 좋은 주식들은.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제가 5% 종목 이제 지수 조정 말씀드렸지만 3% 정도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훅 밀어버리면 훅 밀어나기보다는 한 번 더 훅 만약 3,100포인트를 깨버리거나 네. 삼성전자가 한 75,000원대까지 확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거라고. 그렇죠. 근데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마음 우리 편하게 또, 언제 살지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언제 네. 살까 네. 싶은. 그 고민은 언제 팔까 고민과 언제 살까 고민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심적으로. 심리가 뭔가 더 여유가 그렇죠. 있고 현실 여유가 더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현대차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쨌든 미국의 8조 원대의 어떤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전기차 네. 생산하겠다. 뭐 현대차 주가는 오늘 그렇다고 뭐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일단 이 우리 3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랄까? 전기차 생산주?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네. 근데 저는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지금은 그냥 완성차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 네.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 네. 이런 거보다 우리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을 네, 달리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부품 소부장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주 했던 것처럼 대장주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제 조건이 하반기 주도주는 자동차다라고 지금 깔고 가는 거기는 한데요. 그렇죠. 이거 네. 사실 이것도 깔고 가는 거예요. 네. 가정을 주도주가 하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깔고 가는 거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부품주들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따라오긴 그렇죠. 하겠지만 일단은 대장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차 부품주 뭐 생각나는 게 만도랑 한원 시스템 정도인데 이익의 개선폭이 완성차 업체가 더 큽니다. 지금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먼저 채우고 그 밑단도 한번 공부해보고 채우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추후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주에는 또 뭐죠? 그 석가탄신일 뭐 네. 이것 때문에 하루 쉬는 날이 다음 주 있는데 쉬죠. 네. 일단 다음 주에 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 좀 생각하는 어떤 예상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모두 다 지금 그 월요일에는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이분이 중요한 분인데 이분 코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9일에도 계속 연준 총재들 각 지방 주들의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어떻게 나오느냐는 뭐 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지수도 사실 지금보다 뭐 크게 엄청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네. 재미없는 장일 것 같고 뭐 단타 잘하시는 분,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알파는 나오는 구간이에요. 테마가 분명히 있고 테마가 먹히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 테마가 먹히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 뭐 토스뱅크 관련 주식들도 조금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리바운딩 장이었기 때문에 또 월요일은 사실 좀 재미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미국이 오르면 사실 우리나라 선반영 했다는 걸 또 갖다 붙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저는 뭐 정말 장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렸던 건 어쩔 수 없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언제든지 좀 이제 돼 있으면 뭐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나면 좀 차익 실현해서 그냥 현금 가지고 계시면 또 흔들릴 때 또 싸게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올 수 있는 앞으로 5월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단 뭐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그 6월 FOMC 회의 네, 6월까지는 6월 네. FOMC 회의까지는 뭔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많이들 네. 예상이 되니까 뭐 좀 편안한 그 시기를 보내실 분들은 현금 보유를 좀 적절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 5월 말쯤 되면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날 출연을 하니까 아마 이제 항상 옵션 만기를 딱 그 해당하는 주 직전에 이제 출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아마 나올 건데 이번 주 보면 완전 외국인들 이제 이번 주 약간 좀 현미경을 대고 지수의 흐름들을 세밀하게 대서 보면 완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지고 놀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거든요. 그러게 선물 가지고 네. 너무 그죠? 완전 가지고 놀았고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개인 투자, 우리 선물옵션 투자 주체 볼 때요. 네. 외국인들이 사냐 파냐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오를 확률이 높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하방으로 베팅하면 오히려 오를 확률이 높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5월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되고, 반대로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판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좀 오른다는 거니까 그때는 좀 주식도 팔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창에 어떤 분이 종목 고민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삼성전기. 근데 지금 애플에서 이 미중 갈등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 납품하던 회사 중국 회사 그 거래를 끊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추가로 하겠다. 물량을 좀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하고 또 MC넥스인가? 예. 근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삼성전기가 너무 빠지니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갑자기라 준비는 안 돼 있지만 한번 생각되시는 대로. 삼성전기 사실 저도 진짜 안 봤던 주식이라서 삼성전기는 근데 흐름은 정말 좋진 않네요. 지금 미끄러지고 있죠. 투매도 한번 나온 것 같고요. 거래량에서 보면. 그러네. 투매도 한번 여기서 나왔고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반등하는 구간을 하긴 하겠지만 이 주식이 반등을 하려면 다시 거래량이 좀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지금 정도의 거래량. 어제 정도의 거래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양봉으로. 그렇죠. 이 주식도 보면 제가 삼성전자가 이 그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는 지금 요런 흐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이렇게 빵 망가져버리는 그림이 나오면 지수 자체가 확 밀릴 거예요. 네. 이거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반대로 누군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는 거고요. 포기했다는 거니까. 네, 포기했다는 거.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반발 매수세 들어온 이런 것들이 사실 공매도의 좋은 점일 수는 있는데 쇼커버가 들어온 거니까. 근데 일단은 이런 하락 추세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물타기 구간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흘려 보내시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손절이 지났다라고 하면 지켜보다가 그래도 저점이 이렇게 확인되고 뭔가 매수를 물타기 차원이든 분할 매수 차원이든 매수를 할 타이밍은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거래량이 우리가 상승할 때 요정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격 지지선 이런 걸로 사실 잘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왜냐면 가격은 지지선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철저하게 수급주의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주식은 올라가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일단은 이 정도면 일단은 이 주식을 끌고 왔던 주체들이 좀 팔고 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그 주체가 누군지 간에 다시 회사가 좋아지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좋고 차라리 LG 이노텍은 이게 애플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노텍은 완전히 흐름이 다르죠. 같은 카메라 쪽이라고 보긴 해도 보시면 얘는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네. 그죠? 거래 전혀 거래량이 나오지 안 않아. 차라리 사는 이쪽으로 사는 게 낫죠. 그 LG 이노텍 주주분들께는 위안이 되는 말인데 삼성전기 주주분들한테는 삼성전기는 아픈 말인데. 네, 조금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또 장기적 투자 어차피 차트라는 건 또 이렇게 그죠, 이런저런 네. 과정을 단지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그렇죠, 수 시간이 있다. 걸리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금요일 또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네. 해주신 네. 황유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죠. 네, 고맙습니다.